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대한 개략을 강의하게 될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학부를 서양 철학으로 이제 니체를 전공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대학원에 처음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던 한 1년 정도 지났을 적에 아주 이제 괜찮은 대학원 강의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성리학이라고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주역에 나와 있는 태극, 뭐 무극이 태극, 그 다음에 뭐 양, 그 다음 오행, 그것이 이제 사물의 이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알고 있던 서양 철학의 범위에 비해서 굉장히 동양 철학이라는 것이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논어에 들어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이제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 동양 철학이라는 내용보다는 뭔가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뭐 맹자 같은 경우 읽었을 적에 이거는 조금 더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리학이라고 하면 뭔가 고리타분해, 그리고 유학이라고 하면 너무 뭔가 그 상명하복식이야 라고 생각했던 선입견들이 깨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도전의식이 생기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존에 다니던 대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옮겨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양 철학의 어떤 사유 체계와 논리성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동양 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겠는지 전혀 알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하고 이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철학과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가 아니고 철학과라는 텍스트, 그 과의 전체 안에서, 그러니까 철학과면 뭐 프랑스 철학, 영미 철학, 뭐 혹은 불교 철학, 뭐 인도 철학, 혹은 뭐 이제 또 뭐 중국 철학, 그리고 거기 수많은 한 9개, 10개 되는 그 세분화된 과들 중에서 또 이제 한국 철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본격적으로 한국 철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잘 정돈된 그 커리큘럼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비교해 보자면 서양 철학을 배우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 체계가 훨씬 잘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이미 영국, 뭐 프랑스, 뭐 특히 제일 대표적으로 독일 이런 곳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것을 이렇게 여러 서양 철학 공부하신 분들이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 체계를 그대로 들고 와서 뭐 서울대학교 철학과라든지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이제 뭐 나머지 대학교의 교수님들로 이렇게 지방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계가 너무 안 잡혀 있어서 사실은 대학원에 가서도 이 공부를 배울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절실히 느껴져서 제가 이제 공부를 중단하고 잠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다른 일을 하자라고 이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게 돼요. 그 얘기도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게 도저히 학문에 대한 열정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청강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특히 가장 중요하게 한자도 내가 모르고 한문 물리도 트지 않았고 한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필요로 하는 공부의 기초적인 부분들, 즉 텍스트를 읽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이런 배경 지식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사유나 사상을 이해하는 체계가 서양 철학과는 다르게 굉장히 잡지식들을 다양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물론 서양 철학도 알아야 되지. 지만 이제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쓰는데 조금 더 이제 그런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 논문을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체계를 잡아가기 위한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학부 수업
한문학과 학부 수업을 청강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한문 문법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맹자나 논어를 구체적으로 문법을 따져가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대학원 선생님들과 교류하면서 정보를 얻고 아,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체계를 누군가 가르쳐 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정말 이 한문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갈 거지만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싶고 또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더 제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너무 장황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다양하게 수업을 해 나가면서 이 선생님께서 이시연이라는 제가 이제 이 제일 첫 강의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을 시작을 했는지를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차근차근 다양하게 한문학이 무엇인지 혹은 또 한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한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지 또 혹은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논문들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읽으면서 그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상식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전문적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기로 다음 방송 때 만나기로 해요. 안녕.